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게 보통 기본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금액은 또 어떻게 정말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동네 할아버지가 시장 조사하고 계세요? 그게 기본 3만 원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공짜가 아니고 기본 3만 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거기까지 일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기로 결심을 해야 되고 맞아요.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들리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을 보러 갈 때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야 거기 용하대 잘 본대 라고 해서 예약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먼저 머릿속에 있고 갔을 때 분위기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서 쉽게 넘어오지 않는가. 그 효과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공개 방송할 때 방청객이에요. 자유 방청객들이 오시면 벌써 웃을 준비를 하고 와요. 그래서 어떤 즐거우니까. 작은 재미만 생겨도 막 즐거워하고 박수 깔깔거리고 호응해요. 근데 동원 방청객분들이 오셔서 아르바이트로 오시면 근엄하지. 뜨개질 하시면서 이걸 왜 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방송에 녹아들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이제 너 몇 시간 할 거야?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투를 굉장히 단정적으로 항상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춤거리면서 얘기를 하되 한 60% 정도 되는 사람한테 맞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부 외부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일 혹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충돌이 예상돼. 그러면 한 20%밖에 못 맞지만 그 20%한테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정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분도 되게 힘들대요.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이제 신점 위주로 하는데 사실 자기는 그게 신기가 없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신점인데 배워요? 근데 아주머니랑 젊은 여자랑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우리가 흰 자유로도 보이잖아요. 화각이 넓기 때문에 안 보는 척하지만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남자는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너무 놀란대요. 거봐, 인연. 내가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왜냐면 보러 올 때는 대부분 엄마가 불안해서 일단 가자. 네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막 술술술술 잘 풀린대. 근데 한 7명은 사실 다른 뭐 진학 문제나 혹은 뭐 다른 뭐 취직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분들도 되게 뻘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안 되면 무슨 소리야 남자는.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일단. 거기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단순한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구에서요 10번 들어가서 3번 안타를 치면 강타자예요. 그럼 억대연봉이지. 3할에 강타자란 말이에요. 근데 3명의 손님이 왔을 때 둘은 틀렸어요. 근데 한 번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추잖아요. 이분이 가서 다른 고객을 그렇죠. 아주 용하다고 또 모시고 와요. 10명 정도한테 퍼뜨리면 그 중에 또. 한 7명이라고 통계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3할 타자를 치면 또 이런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쟁이 못 맞춰 하면 그분들만 안 오는 그 거지만 사람도 얘기 안 해요. 그죠. 맞춘 분들은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구 해설 중에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다음 공은 직구 아니면 변화구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다음은 무조건 직구입니다. 근데 맞춰봐요. 딱 50%의 확률인데 잘 맞추죠. 명해설가요. 진짜 감정. 변화구를 던졌으면 어떡해요? 저 타임에 직구를 던졌어야죠.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아니 그렇게 어떻게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예상과 달리 나가네. 그렇게 얘기하는. 역으로 가나요 이거예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딱 쳤는데 쭉 넘어갔어요. 시원하게 넘어갔는데 바로 앞에서 잡히면 맞바람이죠. 그냥 나와요. 그분들은 막힘이 없어요. 네, 막힘이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캐스터가 그 추임새를 넣어요 반드시. 운이 안 따릅니다. 그거 바로 다음 멘트로. 최고는 역으로 가나요. 역으로 가나요. 화제의 짤로 또 풀어보는 변두리 이야기. 오늘의 짤, 오늘은 어떤 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할 결제 안 됩니다. 저는 화분 앞에. 자,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주차 화분 앞에. 어디에 하는가? 차는 어디에 해야지? 화분 앞에. 합리적인가? 각자 먹은 밥값은 각자 계산한다.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분할 결제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면서 이제는 카드로 이 분할 결제를 할 수가 있다. 굉장히 편리해졌다. 뭐 그 뉴스를 본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식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산할 때 계산대 앞에 너무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한 명씩 결제하니까 업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뭐 경험이 있어요? 여기 계신 고수님들? 네,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카레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시간이 좀 급해서 이제 결제하러 나갔는데 앞에 4명의 젊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각자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일행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꾹 참았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것을 일본에서는 자주 봤어요. 그 일본에서는 뭐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로 듣던 대로 정말로 사람들이 각자 결제를 하는구나. 빨리 적응해야 되겠다. 이런 20년 전에도요. 일본에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라카미 류라는 작가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이제 팬클럽이 온 거예요. 한 10대 명이 앉아서 먹는데 다 같이 이 사람도 시키고 저 사람도 시키니까 이걸 무라카미 류 씨가 내나 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산서가 딱 오면 이게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걸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서 계산이 나옵니다. 각자.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럼 본인도 본인 것만 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이 당황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떡해요. 저도 그냥 제 거로 계산을 했죠.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비싼 걸 시켰는데. 근데 거기에 일본의 그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카드가 안 되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독일도 그래요. 저희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 인원들하고 같이 뭐 술 마시러 가거나 뭐 식사하러 갈 때는 나중에 계산은 우선 나가서 하진 않고 제자리에서 하거든요. 그럼 웨이터 와서 한 명씩 뭘 드셨는지 체크하고 계산서 그거 이제 표시하면서 돈을 받고 게다가 팁도 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보통 10% 팁도 주니까 이제 거기까지 다 계산하고 맞추고 다음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계산한 것만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는 일상화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업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홍석준 씨? 저희는 사실은 이 분할 결제를 하면 이 줄이 길어지잖아요. 결제하실 때 그럼 뒷분들이 좀씩 짜증 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또 업주 측에서도 굉장히 이게 외국인 파티할 때 외국 친구들은 자기가 먹은 거를 자기가 그거만 내요. 현찰이든 카드든. 그러니까 한 20명 파티를 잡으면 20명이 다 줄을 서서 자기가 이건 내가 안 먹었다, 이건 먹었다 그러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니까 헷갈려서 결국은 이렇게 밑지는 장사할 때가 좀 있어요. 빨리 보내시라고 다음 분 기다리시니까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이걸 지지한다. 나는 뭐 업주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배려할 거야. 이런 걸 떠나서 분명히 우리 사회 방향성이 점점 더 터치페이로 갈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빨리 좀 적응하는 상식적인 선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애매한 게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고 아니 물론 더치페이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자,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야 오늘 좀 술 한잔 하고 들어가자. 아니면 야 오늘 모여라. 이러면은 그 얘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야 모여라 어디 가자 했는데도 그런데도 더치페이를 해요? 그럼요. 일본도 그거는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면 동엽 씨는 앞으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이득이고 어찌 보면 손해인 게 한잔 합시다 하고 다 갔는데 대부분 동엽 씨가 돈을 내잖아요. 맞죠? 그걸 되게 즐겨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가서 마셨는데 나는 한 2병 먹었으니까 난 내 것만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되지. 아니 뭐 용납이 안 되는 걸 떠나서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이건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자 가시죠 하고서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상식화됐을 때 아무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질 수 있겠어 이젠. 외로워질 수 있겠어. 신동엽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일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니까 뭐가 있냐면요. 어떤 행사 끝나고 자 그러면 밥 먹으러 갈까요? 라고 하면 꼭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거기 음식점의 어떤 그 음식 가격대나 이런 게 자기가 안 맞으면 자기는 미안하다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계속 빠졌구나. 형이 낼게 형이 내. 걱정하지 마. 오늘 갈게요. 같이 먹는 안주는 어떻게 해요?
독일은 약간 다르죠. 왜냐면 저희는 안주 문화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거나 음식 먹을 때도 보통 자기 거 먹으니까 그거는 그냥 결제하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국은 조금 다르죠. 그 더치페이, 우리 흔히 말하는 더치페이라는 단어는 독일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17나 18세기 때는 독일 사람들이 미국 많이 이민 가는데 자기만의 살림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빚 짓기 싫고 또한 내가 소비하는 양 자체가 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통 자기 것만 계속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이루려고 하니까 보통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쓰진 않고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쓴다는 그런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치페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더치페이라는 말 사실 영어에서도 잘 안 써요. 더치 트리트라고 하거나 더치페이라는 말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같이 시킨 거를 많이 먹어요. 안주바를 좀 세운다고 해야 되나? 술을 잘 많이 못 마시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사실상. n분의 1로 내면. 그죠? n분의 1을 내게 되면 내가 더 먹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손님한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했었다가 이제 네, 이슈가 아니 지금 화물은 그렇잖아요. 화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킬로그램당으로 환산을 해갖고 실제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연료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갈 거냐? 무슨 정육점이야? 아니면 킬로제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개체를 이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는 관점으로 볼 거냐?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합리적인 거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불편한 게 무슨 전골 같은 거를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소식을 하는 편이어서 술도 잘 못 먹고 한 잔에 요거 조금 먹었어. 근데 나중에 n분의 1 하래. 그러면 이렇게 내면서도 이게 머릿속으로는 다 이게 야, 제가 아까 제일 많이 먹었는데 얘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되게 지금 손해인데 와, 나중엔 얘네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저도 내가 사면 모르게. 차라리 근데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근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이미 정착된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4명이 가는데 완벽하게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다 내는 것도 아니면 그런 요리 자체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 음식들은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거나 술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쏠게라고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한 턱 냅니다. 라고 뭐 전골 요리도 먹을 수 있고 뭐 중국집 가서 뭐 요리를 몇 개 시켜놓고 마실 수도 있는데 그 일본의 왜 직장인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가면 딱 꼬치 3개 놓고 자기 생맥주 잔 한 잔 딱 놓고 거기서 딱 먹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도 가서 보지만 그 일본에 그 서서 술 먹는 술집이 되게 많아요. 있죠. 딱 자기 술 하나 사서 거기서 서서 딱 이야기 나누고 먹고 자기 거 계산하고 딱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술 먹는 문화 자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각자 내는 경우는 주로 사회적 관계일 땐 편하죠. 근데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 한 4-5명이 항상 모이는 관계라면 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럼 합리적으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낸다고요. 순번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 각자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친밀도라든가 사회적 관계라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예. 더치페이가 그 요즘 들어서 나오는 트렌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더치페이를 지금 확산되고 있고 다들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1962년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이죠. 각자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계산한다. 그래서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비단 오늘날에 새롭게 다시 정착해 가자라는 게 아니라 50년 전에 이런 새로운 얘기가 있었다라는 1960년대에 나왔던 이제 더치페이 그 당시에 뭐 이제 더치 카운트 뭐 이렇게 불렀다는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의 대학가 문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치페이를 하는 게 쿨했던 거예요. 서양식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건 세련된 거고 모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서 서양식 문화를 이제 막 흡수해 들어갔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되게 힙한 문화였구나. 그렇죠. 근데 70년대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마 타코 선생님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이렇게 치지도 않는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녀요. 어머. 그게 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날 때 테니스 라켓을 들고 맞췄는데. 정말이에요. 영화로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고진. 이제는 말할까 보다.
그게 70년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네. 골프보다도 테니스가 가장 이제 그 상류층이 치는 하는 운동이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대학에 테니스부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애들이 굉장히 소수정이었어요. 돈 많은 애들만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우드 라켓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잘 나가는 집안.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크잖아요. 네. 이제 고가였어요. 그 당시 돈으로 100몇십만 원이었으니까. 그렇지. 카페 딱 가면 테이블에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60년대 더치페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어떤 각자 계산하자라는 어떤 합리적 사고방식보다는 서양식 문물이 굉장히 쿨해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게 구한 말에 사람들이 이제 양복을 입기 시작한 것이 그 양반 계층이 먼저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다를 게 없잖아요. 내가 양반인데 상민이랑 그러니까 나는 그럼 서양식 옷을. 그러니까 그게 첨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 2000년대 더치페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예. 그리고 또 여성의 이제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남성들이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여성들 역시도 혹은 동료들 역시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제 당연하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이제 밥상머리 문화라고 해갖고 먼저 모임을 주선한다든가 혹은 어른들이 이제 사는 거 당연하게 사는 거였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죠. 분명히 왜 어른이 샀었는가 그분에게 어떤 그런 권위를 주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유, 관습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변했다면 그 시대의 합리적인 문화가 변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사실 합리적인 거는 당연히 한 명이 내는 것보다는 더치페이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우리 7명이 밥을 먹으러 가요. 이거 끝나고 술 한잔 먹으러 맥주 한잔 하러 가요. 누가 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탁구수님이.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아니 탁구수님이. 아니에요. 네. 아니요. 탁구수님 것 좀 한번 얻어 먹어봅시다. 아니에요. 평소에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가서 내지. 제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7명이면 홍석천 씨가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혼자서 호강하잖아. 우리랑 같이. 호강하잖아. 얼마나 설레면서 술자리 내내. 뭐가 이득이야 지금. 근데 만약에 그대로라고 하면 혼수천 씨가 너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그렇지. 마음이 아파서 안 될 것 같아. 탁구수님부터 나가. 네. 그럼 먹고 나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문화를 알리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거기 그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자면 사실 탁구수님은 맞아요. 왜냐면 그 어떤 여행 안의 책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영국 어떤 그 한국학 그 전문가도 낸 책 보면 항상 좀 위치가 높고 나이 제일 많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봤을 때 좀 나이 때문에 연령 때문에 높은 사람이 사실 내는 게 맞다고 얘기 나와도. 근데 그게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신 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분이 내세요. 근데 그 다음에도 만나면 그분이 또 내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제가 내야 돼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씩 주고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태도의 문제인데 오늘 무슨 날이에서 아니면 제가 선생님 글을 읽고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 구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합리적으로 반반씩 내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게 인류 공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탁 선생님이 내라는 분위기를 애써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저 굶으려고. 아니 사실은 선배가 내는 것 같이 맞는 것 같은데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왜 우리가 혼란들이 오잖아요. 그 혼란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태껏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내는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두리뭉실 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돈을 내는 사람이 권력에서는 잘 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애들을 불러서 밥 한 번 먹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밥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단순히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제가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보 같은 영화에서 봐도 초대를 하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를 했는데 밥 먹는 자리에 이건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도 어떤 전문가 나와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100%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오늘 서울대 입학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막 모여서 야 우리 아들 오늘 서울대 입학했으니까 내가 한 통 낼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 들어왔는데 야 우리 딸이 오늘 서울대 법대 다 졸업 잘했고 지금 이미 일자리 다 받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 아들 이제 입학했다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제 친구가 안 내도 되지만 속으로는 욕하게 되죠. 그렇죠. 원래 관심 나한테 오려고 내가 했던 주인공인데. 그렇죠. 내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자기를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형이 형이 할게. 할게. 아, 형한테 말해 이렇게 형을 붙이는 분이 사실은 계속 형인 걸 티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어딘가 동생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사할 때 이게 돈을 안 낸다. 그게 이제 반복된다. 그럼 이제 사실 뒤에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끝나고 네. 진짜 아주 맛집 여기 지금 예약해서 그래요? 하려고 같이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라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군요. 데리고 내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는 더치페이를 본인이 하는 건 괜찮나요? n분의 1에서 자기 금액을 내는 거는 상관없는 거로 네네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선생님이지만 뭐 우리랑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예. 네. 이건 김영란법에 안 걸리죠? 근데 이 김영란법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얻어먹지 않고 더치페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법이 핵심이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청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 중범죄, 반역과 버금가는 죄로서 이 장호죄라고 있어요. 이 작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금횡령,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청탁받으면서 얻어먹고 선물 받고 이러면은 정말 반역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로 처벌하는 그런 게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관리들이 얻어먹을 수가 없죠. 뭔가 선물 받기도 뭐하고 그게 걸리면요 자손 대대로 관직에 나가는 게 아예 금지돼 버리고.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되게 잡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파직이잖아요. 바로 걸리죠. 그 명단 리스트 남겨놔가지고 대대로 그냥 관직에 절대 못 올라오게 막아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뭐 근데 많이 받아먹던데. 다른 얘기죠. 사극하고 조선시대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다 사극을 보면 늘 받아먹잖아요. 그건 사극이고. 중간에 떼먹고 안 주면 막 괴롭히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미국 영화 보면 뉴욕에 좀비가 하나가 있죠. 아니 근데 그 남.